결론은 매스컴이 말하고 싶어하는 추미애가 모자란 짓거리에서 청와대가 그걸 수습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들은 그걸 좋아해. 그러고 싶어 한다고. 근데 전반적인 느낌이 이런 거예요. 추미애 대표는 할 말을 했어. 그렇다고 국민의당 손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미애 대표가 그래도 국민의당 봐주자 이런 분위기로 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대로 갔다면 추미애가 역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준 겁니다. 안철수, 박지원, 머리 자르기 이런 발언들이 그 다음날 또 더 강하게 갔죠.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 떨어져. 국민이 추미애 손 들어준 거예요. 근데 추경 같은 걸 풀긴 풀어야 되죠. 그러면 또 오늘의 상황은 이런 거라고 보여요. 전반적인 상황들을 들어보니까 막 화내고 있는 추미애 대표한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좀만 참아봐.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서 임종석 실장이 국민의당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박주선이고 임종석이라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여당 대표가 막 그러면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거고 국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인생 걸려 있는 추경 좀 도와주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박주선이 밖에 나가가지고 임종석이 비서실장이 청와대. 그러니까 이게 확대를 시키면 이제 대통령의 생각인 거잖아요. 비서실장 왔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서 만약에 청와대 대변인님 이거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머리 자르기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미애 대표가 뒷수습 하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거 모양새 떨어지겠어요. 난리도 아니겠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그런 거야. 추미애가 돌출 발언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추미애가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한 제스처였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언론들이 보도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국민의당이 해산되는 게 원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국민의당이 해상이 되면요. 걔네들이 80%가 어디로 온지 아세요? 더불어민주당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면 과거의 악습을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해요. 발목 잡기, 패거리.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역위원회에서 이미 위원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당들은 지역위원장의 권력이 거의 다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놔두고 이들이 들어와. 그러면 지역위원장 자리 놓고 또 갈등, 또 쌈박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오고 적정한 선에서 그냥 파트너십을 유지하면 가장 좋은 자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오고 해산되는 순간 양당 체제예요. 그럼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는 다당 체제에 대한 어쨌든 염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거는 협상론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너무 안일해. 그리고 너무 어린애 같잖아. 그 시기도 못 잡아. 그러니까 추미애 당대표가 극단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싸움의 끝을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질질 끌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검찰개혁이나 최순실 박근혜 재판 문제,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 댓글하고 대선 개입 문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자꾸 언론들이 이거를 치고 가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해외 성과 같은 경우도 언론들이 안 달아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빨리 극단으로 끌고 올라가서 협상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협상론 차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싸움을 붙여. 그리고 누군가가 청와대가 쓱 당사자가 와서 슬쩍 합의를 보는 것처럼 하고 수사를 어느 정도에서 마감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복귀하는 과정. 근데 이 기점이 사실은 저는 안철수가 만약에 정치인이었다고 한다면 정치인이라고 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어요. 미리 솔직하게 사과하고 국민한테 사죄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안 올 것 같으니까 추미애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안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극단으로 끌고 올라가서 끝내자. 이런 의미로 전 받아들여야 된다. 굉장히 고도의 정치 수단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이나 다른 당들은 추미애 바보 만들기 이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브리핑은 짧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추미애 대표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간에 상황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양해를 구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추미애 대표는 추경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다. 이제부터 조용히 있겠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이게 싸움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건데 박주선의 워딩은 이겁니다. 재밌는 게 임 실장이 청와대를 대표해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실상 유감으로 표명했다.
사실상 유감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직선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주선이 막 김종석 실장한테 추미애 대표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면 고개 끄덕끄덕하는 정도 또는 뭐 그렇죠. 뭐 이런 정도를 사실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제 명분 싸움인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정말 어린애 같은 땡깡이잖아. 그렇지. 그 땡깡을 부리려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사과하던 날 문준영 특검 발의하고 막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예, 개지랄했죠. 그냥 진짜 완전히 난동 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급하니까 일단 진정해봐. 사람 이런 게 있거든. 대통령이 사람 보냈다고 하면 좀 자기들의 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협조하셔야죠. 뭐 이렇게 이제 한쪽 눈으로는 추미애 대표한테 눈 깜빡깜빡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렇지. 약간 모자란 애들 이렇게 다덕다덕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바라볼 아까 말한 추미애 바보 만들기 여당과 정부의 갈라치기 이렇게 갈라치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고도의 어쨌든 정치 수단이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자꾸 예전에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문윤영 씨 같은 경우는 12년에 당시 새누리당이 검증을 했고요. 그런데 문재인 당사자를 공격하는 건 저는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준영 씨가 이렇게 12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준영 씨 멘탈이 어느 정도 강할지 모르지만 이러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의 치부를 공격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준영이 소속돼 있는 동료와 당시 동료와 직장 상사 등이 특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감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아들 문제로 이렇게 특검법까지 발의를 할 경우에는 아들이 멘탈이 약할 경우에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근데 그게 대선이 끝나면 잦아지겠지 했는데 또 이걸 갖고 한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치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차라리 다른 걸로 했어야지. 이건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전직 대통령도 아들을 공격했거든요. 굉장히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머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왜 이런 폐륜적인 행위들을 국민의당이 선택하는 거냐. 다른 것도 트집 잡으려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고 왜 이걸 건드리냐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이미 금단의 영역을 자꾸 넘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안철수의 정치적 철학의 부재인 게 아닌 거냐. 국민의당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아마 박살날 가능성이 있다. 정신 차려라. 이게 지금 그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선 거는 제가 보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요.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야당들이 저렇게 적폐 세력을 자임하면서 싸움을 걸어올 때는 집권 여당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청와대는 중간에서 말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국정 운영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게 청와대의 가장 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종의 이제 궁합 같은 건데요. 예. 청와대하고 여당이 둘 다 강성이면 좀 잘 안 되고 네. 만약에 청와대가 강성일 때는 또 여당이 그걸 이렇게 쪼물쪼물 해줘서 마사지 해주고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애들은 또 싸우고 나면 더 친해져요. 예, 그리고 청와대가 강성으로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청와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상시에 갖고 있는 것처럼 눈 꿈뻑꿈뻑 대면서 다 들어주고 관련자들 얘기 다 듣고 그리고 내 맘대로 처리하는 이런 그냥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은 당은 단일 노선으로 가야 돼요. 당의 목소리는 온건책으로 가려면 온건책, 강경책으로 가려면 강경책으로 가야지. 그리고 청와대가 이렇게 중재를 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당 내부에서 이상한 뭐 중진회의 이런 거 열어가지고 중간에서 뭐 협상을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건 정말 당대표 가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안 돼요. 언론하고 조 대표 이야기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당 대표면은 상당 권력이잖아요. 주목받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나가려고 한다. 뭐 그럴 수는 있죠. 누구나 다 그런 욕심 낼 만한 자리고 대선 뭐 교두보가 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또 나가려고 하는 당내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주목받고 있는 자리에 있는 추 대표를 깎아내려야 돼. 그러니까 추 대표가 막 말을 너무 쉽게 하네. 원래 그런 사람이네. 이런 이간질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어찌됐건 간에 여당과 정부가 분열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왜 그 최민희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열린우리당 꼴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단일 대우로 가는데 강약 조절을 서로 간에 해가면서 똘똘 뭉친 모습으로 가야 개혁이 잘못된 방향을 가더라도 정권은 실패 안 해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열린우리당처럼 정부와 여당이 따로 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정권의 실패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갈라치기 시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시도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요.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뭐 개혁에 방해가 되네 뭐네 해도 그게 정말 방향성이 틀리지 않다면 성용무가 조금 조대엽이 조금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임명하면 이 정권이 망합니까?